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추억팔이.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죠. 족장님은 처음부터 투자를 잘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들 보시죠. 딱 진짜 10년 전에 저는 어땠을까요? 10년 전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10년 전에 저는 2010년 11월 29일 날 처음 가입을 합니다. 경매 카페를요. 차원이고요. 경북 경산에 살고 있고요. 일단은 아파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자주 들리고 싶네요. 암튼 잘 부탁드립니다. 10년 전에 저는 정말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때는 27살 때 처음으로 경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임장이 되게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임장 보이시죠? 10년 12월 23일 날 글을 남깁니다. 원룸 경매로 나와 있어서 올리신 글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2번 그냥 둘러만 보고 왔습니다. 가서 들어가보지 못하고 그냥 둘러만 보고 왔다고 해요. 한 곳은 세입자 열람하고 비어있는 방을 찾아가서 들어가보려 했는데 문은 잠겨있고 아무리 봐도 없고 주위 어슬렁거리니 원룸 사시는 분이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2번째 임장으로 두두두두 앞불사 앞에 잠금장치. 이게 그거 같아요. 딱 들어갈 때 앞에 잠금장치 있잖아요. 거기 뭐 삐삐 눌러야지만 입구 출입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번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뭐야. 첫날은 포기하고 가서 그런지 막 꿈에도 나오고 그랬대요. 원룸 방에 꿈에서 나올 줄이야. 2번째는 꼭 봐야겠다는 생각에 잠복 근무하고요. 누가 들어가면서 문을 열어뒀길래 아싸 하면서 들어가는데 다시 휙 돌더니 문을 닫아버린다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가서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룸 임장해보신 분 조언해주세요. 이러다 방 한 번 못 보고 입찰하게 생겼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저는 방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출입문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출입문도. 그게 저였습니다. 정말 겁쟁이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였죠. 또 글을 남겼네요. 며칠 뒤에. 대출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글 쓰기 전 저는 아직 걸음마 단계의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초보가 일단은 제일 난가는 다름 아닌 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출 많이 물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출이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낙찰받은도 아니에요. 낙찰받을 물건의 앞면을 프린터에서 뽑아간 뒤 주거래은행인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시각은 3시 55분. 셔터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에서는 알았습니다. 농협은 5시까지가 아닌 4시까지라는 걸. 옛날에는 농협이나 은행들이 5시, 6시까지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의 한 10년 전, 이때부터 이제 4시에 문을 닫은 거예요. 그전에는 좀 늦게까지 했었거든요. 대출 상담받고 싶다고 어떻게 안 되냐고 했더니 후문으로 들어오더라 하더라고요. 당당히 후문의 벨을 누르러 입장했습니다. 뭐가 당당하냐 진짜. 대출을 받으려는데 출입국 같죠? 무슨 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터를 보여주면서 대출 받고 싶다 해서 왔다고 했더니 아저씨 왈 저희는 원룸 경매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농협은 원래 경매 원룸을 취급하지 않나요? 주거래은행을 바꿔야겠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대출 안 해준다 그러니까는 거래은행 바꿔버린대요 저는. 다음 달부터는 당장 월급 통장을 바꿔버려야겠습니다. 그냥 족장이 끄적끄적 적어봅니다.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완전히. 여러분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래은행 가면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은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경락자금 대출, 즉 경매 대출을 해주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야기 드리죠. 경락자금 대출, 경매 대출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보험 상품 같이 경락자금 대출도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 옆 대출은행 가면 경락자금 대출은 해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해서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한데 내가 한 번에도 찾아갔던 그 창구에 찾아가서 거기 가서 물어보죠. 혹시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줍니까? 물어보면은 그 은행에서는 분명히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답변만 해줘요. 자, 아파트는요 40% 해드리고요, 상가는 60% 해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 거기는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상품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주거래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에 가면은 경락자금 대출을 연결해 주시는 대출 이모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대출을 주선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은행에서 법무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은행에서는 경락자금 대출을 해주니까요. 법무사님,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실 분들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무사 분들이 은행마다 일일이 영업을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법무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모들, 낙찰 받으신 분들한테 명함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연락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모들이 다시 저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법무사한테 다시 주는 거죠. 그럼 법무사는 다시 은행한테 주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출 이모를 통해서 이 법무사를 찾아가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중간에 이 이모들 분들께서 중간에 수수료를 받으시긴 하시겠죠. 당연히. 주선해줬으니까. 근데 그 수수료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이 이모 분들 덕분에 레버리지를 더 많이 받음으로써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 생각하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주거래은행인 농협으로 하겠다,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생금이 분들한테 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 저에게 하는 말이겠네요. 그쵸? 족장아, 그거 아니다. 정신 차려라. 당연히 안 해준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또 뭐라 그랬죠? 이제는 한 2달 정도 있다가 글을 썼네요. 족장입니다. 늦었지만 2011년 카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7일날 글을 썼으니까요. 제 나이는 28살입니다. 2011년도에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고요. 저는 경매라는 걸 처음 접하고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 요즘 경매하냐? 경매 그 조폭이 하는 거 아니야? 경매 그 돈 많아야 하는 거 아니야? 경매 그거 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는 사람도 있어야 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경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하는 건 직업은 아니야. 그냥 돈놀이야.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경매하지 말고 그냥 안전한 직장 찾아서 직장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별소리 다 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 카페원들은 다 조폭이고 카페 칼럼니스트는 쌍칼 정도 되는 건가요? 아, 나 진짜. 근데 28살 감성 맞지 않아요, 진짜? 진짜 28살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적어놨잖아요, 그쵸? 우리 생금이 여러분들께서는 다 조폭이고 쌍칼이에요? 이거예요. 돈이 많아야 한다는 건 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걸까요?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유리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카페원님들,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있잖아요. 직업이 아닌 돈놀이? 도대체 이런 소리는 왜 나오는 걸까요? 샘나서 그런 건가요? 안전한 직장? 나도 안전한 직장을 선호하는 편이긴 하다. 경매 알기 전까지는. 그런데 안전한 직장을 왜 찾는가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건 내가 노후라도 경제적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안전한 직장을 찾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경매를 알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경매를 배운다. 저는 28살 때부터 경매를 한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편으로 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왜? 아직은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전선, 그러니까 이 경매 시장을 뛰어든다면 내가 설 자리가 더 좁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아직 우리나라 경매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0년 전도 그렇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전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왜? 내게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냥 끄적끄적 적어보았습니다. 회원님들도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나요? 나이 어린 놈이 뭐 이렇게 적는다고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꼭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요. 아, 감동이다. 내가 내 글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있네. 제가 제 글을 보면서 지금 감동을 하고 있네요. 이야, 그런 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20대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나는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 다 핑계라 생각합니다. 저는 돈도 없었고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식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뭐 경영과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영남대학교 생활체육학과 나왔고요. 그때 10년 전에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많이 봤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모르니까요. 알고 나면은 그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쉽게 살 수 있고요. 그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그걸 가지고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28살 때 그랬어요. 나의 어린 놈이 뭐 하냐고 사람들이 맨날 물어봤습니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니 뭐 한다고? 돈도 없는 게 헛바람 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한마디 했죠. 저는 꼭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에 있으신 분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 저도 이렇게 해서 한 발 나아가는 거를 보여드리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